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 동안 가장 큰 성과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꼽았습니다. 경주시는 에이펙 성공 개최로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세계 속의 경주를 만드는 계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년간 핵심 성과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꼽았습니다. 에이펙 경주 선정은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며 시민들의 의지와 열정, 노력이 만들어낸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바라는 그런 지방 시대를 바라는 열망, 또 문화에 대한 그런 높은 관심, K컬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건지 역시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 그 문화적 뿌리가 있는 거 아니냐. 개최도시 선정이 늦어지면서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기간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공 개최를 위해 경주시는 대규모 시설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 회의장과 숙박시설 등을 대폭 고치기로 했습니다. 의전과 수송 의료 등 최고 수준의 운영 체계를 만들고 도시 경관도 새롭게 꾸미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회의장 또 숙박시설의 리모델링 또 개선이 되겠죠. 보문관광단지를 전면적으로 리뉴얼해서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또 우리 경주 시내의 도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의 에이펙 준비 기획단에 맞춰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명으로 에이펙 준비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지원단에선 단계별로 지원 계획과 예산 확보, 문화축전 등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에이펙 개최 이후 관련 기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1개국이 참여하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시는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경주를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라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포항과 경주의 오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경주와 포항, 영덕에는 오전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서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높아져 울진과 영덕, 울릉도 일부 지역은 어젯밤 올 들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는 내일 새벽을 기점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각각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장마철 극한호우에 대비한 긴급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호우 피해 지역인 예천과 봉화 등 북부권 4개 시군과 경주 토암산 일원 등 7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특별관리 중입니다. 아울러 인명피해 우려 지역 664곳에 대한 방문 점검을 지시하고 내일부터는 실시간 폐쇄회로 모니터링과 순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경상북도는 시간당 80mm 강수를 보이거나 300mm 이상 누적 강수일 경우 주민들을 마을 대피소로 사전 대피시킬 방침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로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간담회가 포항에서 열렸는데요. 저출생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포항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참석자들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학원을 보내야 된다면 그 학원비가 오로지 이제 부모의 소득으로 다 나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또 아이를 또 키워야 되니까 저축하는 거는 힘들고 12세까지만 이런 지원이 많은데 사실 애들 키우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라서 그 이후에도 이런 지원 대책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선생님 4명 가운데 3명이 동시에 임신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체 인력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족한데 그 선생님을 대체해줄 인력조차도 사실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 더 가중될 것 같고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은 우리가 만들 테니 예산은 중앙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정책을 만들고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맞지 않아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가 애가 행복이 될 수 있다. 또 애가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사회다라는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고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더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를 동반한 인구 감소를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했는데요. 경상북도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0.7명을 맴도는 합계 출산율을 1명까지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산율 1,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아이를 낳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상북도는 지자체 가운데는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 극복 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재선 후 2년 동안 첨단 산업과 에너지 발전을 위한 바탕을 조성했으며 남은 2년 동안은 정책 우선순위 첫 번째로 저출생 극복을 꼽았습니다. 이제 행복에 투자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은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며 먹고 놀고 즐기며 아이 낳고 기르는 일도 행복이 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전국 평균 0.72, 경북은 0.86인 출산율을 오는 2030년까지 출산율 1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상북도는 요즘 젊은이들이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모임 형태로 만나는 것에 착안해 취미와 레저 활동 같은 동호회 활동 등을 지원해서 만남의 기회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 돌봄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빠짐없이 지원한다는 전제 아래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온 나라가, 온 공동체가 이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요. 예를 들면 아파트 1층에다가 저희들이 공동체 돌봄 시설을 올해만 해도 저희들이 42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시범 모델을 잘 만들어서 온 공동체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의 도토리현과 오카야마현 등 성과가 뚜렷한 저출생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전 세계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들과 협력해 저출생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또 도입해서 아이 돌봄은 물론 여성과 고령자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와 권한 이양 그리고 역할 나눔을 바탕으로 경북의 저출생 극복 모델을 만들고 장기 정책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상북도는 쌀 품질 향상과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7월 한 달간 질소비료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질소비료 과다 사용으로 쌀 품질 하락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도 사전에 막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질소비료 사용 줄이기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발전분과는 오늘 한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법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설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19년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공사도급에도 주휴수당을 설계하라고 법을 개정했는데도 한수원은 지난 5년 동안 주휴수당을 설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최근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의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임기진 도의원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행정폭거라고 규탄하고 인사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는 대학 교수로 재직 중 성차별과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